2018년 11월 일본 오사카. 해마다 이맘때면 이곳에서 펼쳐지는 마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에는 보통의 일본 축제와는 다른 특별한 것이 있는데요. 귀에 익은 구호소리, 눈에 익은 의상들. 바로 우리나라 역사 속 인물들이 등장하는 축제입니다. 이 축제가 시작된 것이 무려 30년 전. 왜 일본에서 우리 역사 속 이야기로 축제를 하는 것일까? 오랫동안 이 축제를 이어온 시간 속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한국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여행지 일본. 그 중에서도 오사카는 우리에게 특히 익숙한 곳이죠. 하지만 이곳에 남겨진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신사이 바시의 원래 이름이 신라교였다는 사실 같은 것들 말입니다. 오사카 곳곳, 나아가 일본 전역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우리의 이야기. 그 역사적 진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몰랐어요. 아니, 그건 모르겠는데요. 예, 그거는 정말로 모르겠어요. 話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それはご存知ですか？聞いたことない。いや、それは知らないです。ないです。ない。ないない、初めて聞いた。 잊혀져가는 우리 이야기를 찾는 여정. 오랜 기자 생활로 일본과 제일동포를 연구해온 이민호 씨가 프리젠터로 함께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교류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삼국시대, 그러니까 1800년에 이르는 아주 오랜 세월이었습니다. 한일 관계를 떠올리면 침략의 역사가 먼저 떠오르지만 사실 그 이전엔 아주 오랜 평화와 교류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가 숨어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가 미처 몰랐던 한국과 일본 간의 이야기,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제일동포들의 현재를 만날 수 있는 곳이자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곳. 이곳은 일본으로 건너간 한국인들이 뜻을 모아 세운 학교입니다. 세계에 여러 학교가 있습니다만 우리 이 학교는 특별합니다. 우리 제일동포 1세대들이 1946년에 백두라는 이름을 붙인 학교로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 건국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개교 73주년을 맞은 이곳은 1만 2천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는데요. 유치원생부터 중고등 학생에 이르는 아이들이 다양한 교과 과정을 통해 한국을 배우고 있습니다. の中でもその韓国の文化も日本の文化もどっちもの文化とかその言語であったり教育を受けれるんで、その日本の学校にはないいい特権であると私は思っています。 엄마 아빠의 나라이자 자신의 나라인 한국의 문화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정체성의 무게를 더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사천왕사 왓소의 시작을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여기 시장은 네. 해방 직후 꼭 만들었어요. 제일동포 2세 김성근 씨와 함께 동포들의 삶의 터전 스로아시 시장을 찾았습니다. 오사카 한복판에 한국 사람들이 먹고 있는 익숙한 이 김치 냄새, 된장 냄새가 나는 것이 1970年代、私が20代の時は、ここはアリラン峠と言ってました。アリラン高原。
스로아시 시장은 1945년 8월 해방 직후 이곳에 자리 잡았는데요. 여기 모인 점포만 무려 900여 개. 이처럼 많은 제1동포들이 오사카 중에서도 이곳에 터를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스로아시 시장 옆을 지나는 하천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징용으로 이곳으로 끌려와 하천 노역에 동원됐던 사람들. 이들이 생계를 위해 방도를 찾아 나섰던 겁니다. 어려웠던 시기에 힘들게 삶을 이어갔던 서민들. 이곳에서는 할머니 때 행상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65年親の代でからやってます。 당시 스로아시 시장에 제1동포들을 위해 탄생한 금융기관이 있었으니 바로 오사카 흥은. 한국계 금융기관이었던 오사카 흥은은 1990년 새로운 축제를 기획하게 됩니다. 日本では在日中国人は横浜、神戸にチャイナタウンを作って、その時にそういう祭りをやってますね。今では日本の人も見に来るような。とは在日韓国人はそういうのなかったんだ。でその当時のメンバーたちが自分たちで作ろうと言ったのが四天王寺和装。 사천왕사 왓소는 1980년대 후반 우연하게 시작됐습니다. 당시 오사카 흥은 부회장이었던 이승재 씨. 그는 뉴욕 여행 중 도로를 막고 펼쳐진 축제의 물결을 만납니다. 바로 아일랜드 소성인인 성 패트릭을 기념하는 축제였는데요. 約2時間ほど行列をしていたのを見て、あ、これを日本に持って帰ったらどうかと、そのように思いました。 그는 당시 오사카 흥은 회장이었던 아버지에게 축제를 제안합니다. 제1동포들만의 축제를 꿈꿨던 것이죠. 하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父親は戦前の日本の植民地時代に生まれてますから、そういう古代にその韓国からいろんな偉い人がみんなやってきたというようなストーリーを知らないんですね。 그렇게 이 역사 속 이야기를 알리기 시작하면서 사천왕사 왓소는 비로소 첫걸음을 뗐습니다. 의상 제작을 총괄했던 안희재 박사는 준비 과정을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축제를 준비하면서 가장 큰 난관은 바로 역사 과정이었습니다. 제일 제가 크게 보고 그 참고한 자료는 고구려 고분 벽화 전부 도서관이면 뭐 책방이면 다 찾아다니면서 그걸 전부 다 취합을 했어요. 원본은 전부 다. 안희재 박사는 축제의 시작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천왕사 왓소의 의상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때 만든 게 한 4,000벌이 넘으니까 제작한 복식이 그게 저희한테 오다가 떨어진 게 사천왕사 왓소에서 재현한 한반도 역사 인물만 70여 명. 신라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역사 속 7개국이 등장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있지만 사실은 아, 요게 행렬도구나. 예, 얘가 제가 퍼레이드 우리나라에서 할 때 퍼레이드를 이렇게 행렬도 이렇게 그렸었어요. 아, 이게 1회 때 네. 8월 19일 오후 3시에 퍼레이드 시작. 天王寺ワッソのパレードが開始されます。 우렁찬 우리말 왓소라는 구령으로 시작된 첫 사천왕사 왓소. 도로는 축제를 보러 나온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 수가 무려 46만 명에 이르렀죠. 축제 전 과정은 마이니치 방송 TV와 라디오를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在日韓国人の祭りとしてスタートは大成功だったと思います。単なるパレードじゃなくて、在日韓国人の人々の祭りとして、参加型プラスパレードという
新しいスタイルのお祭りになったわけですね。高い文化を持った、民族であるという認識を持っていただけたと思います。 축제에는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와 다양한 문물을 전했던 역사 속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을 환영했던 의식을 재현한 것이죠. 실존 인물들이 남긴 분명한 역사의 흔적들. 이 이야기들은 제일동포들에게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겪어온 차별과 서름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였죠. 사천왕사 왓소가 첫 축제장으로 선택했던 사천왕사. 이곳에 당시 사신들을 모시는 영빈관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묵었던 숙소였던 셈이죠. 이곳 사천왕사는 일본 최초의 불교 사찰인데요. 사천왕사를 둘러보면 백제의 양식을 그대로 쏙 빼닮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태생에서부터 백제인의 혼이 담겨있다 할 수 있죠. 이곳이 백제 양식을 빼닮은 이유, 그것은 백제인들이 만든 사찰이기 때문입니다. 쇼토쿠 태자가 사천왕사의 건축을 맡겼던 사람은 백제의 건축 기술자들. 금당과 강당을 일렬로 배치하고 회랑으로 둘러싼 가람 배치. 기와와 축조 방식에 이르기까지 백제 양식이 그대로 담긴 것이죠. 오사카로 온 백제 도레인들의 활약은 눈부셨습니다. 오사카 역사박물관에서도 그 흔적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박물관 한층 전체가 도레인들의 유물로 가득 차 있을 정도입니다. この写真はですね、今から約20年前に発掘調査されました、天王寺区の細工谷遺跡の発掘調査風景です。で、ここの遺跡からはですね、非常に大発見がありまして、その中の一つがですね、こちらにあります、くだら天ペクチェニと書いた、土器であります。 이것은 백제 비구니들이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본이 그 국가적인 형성을 해가는 과정에서 잘 필요한 것들이 사실 선진 지식이라든가 문물 그런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한반도였고 그걸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일본 열도에 있는 토착 외인들보다는 역시 일본에서 볼 때 그 도레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는 역량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죠. 서기 646년 오사카 일대에 정식 행정구역 백제군이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백제 도레인이 많았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일본의 중학교 역사책에도 도레인들의 지명이 등장합니다. 유명 관광명소 신사이바시의 원래 이름은 신라교. 그리고 고려교는 일본이 쇄국 정책을 펴던 시절 유일하게 해외 사절을 받아들였던 상징적인 곳입니다. 여기 코라이바시 고려교는 고구려인들이 오사카에 살았던 흔적입니다. 이 근방에 고구려인들이 기거했던 고려관이 있었고 그 훗날에 일본인들이 조선통신사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 다리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메이지 시대에 이 다리를 고려교를 기점으로 하여서 이정표의 원점으로 삼았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고려교.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기다리면서 일본인들이 일상 속에서 대하는 이름에 담긴 역사. 그것이야말로 부정하려 해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의 흔적인 것입니다. 일본에서 활약하였던 도레인들의 역사적인 무대는 일본이라는 땅이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한국의 고대 문화였습니다. 도레인들의 문화는 우리의 문화의 한 중요한 축인 것이고 또 관련 사료들을 공부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에서 온 도레인들이 마을을 이루고 살았던 곳, 가나과 현으로 향합니다.
한적한 바닷마을 풍경을 만날 수 있는 이곳. 감상에 젖어 둘러보다 보면 놀랍게도 익숙한 글씨가 눈에 띕니다. 어이서, 어이서. 이곳에 고구려인보다 먼저 자리를 잡고 살던 신라인들, 그들의 사투리 어이서. 어이서가 그대로 지명으로 남은 것이죠. 이곳에 다카구 신사가 있습니다. 오이소 마을에는 고구려계 이주민들이 모여 살았는데요. 일본에서는 고구려를 흔히 고려라고 불렀죠. 이 사찰의 이름에는 고구려인들의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고려사, 불교사찰 고려사였습니다. 왜 불교사찰이 아니라 지금은 일본 신도를 모시는 신사가 되었는가? 메이지대가 들었을 때 신도와 불교 분리 정책을 하면서 이 고려사가 폐사가 되고 메이지 30년 1897년도에 다카쿠 신사로 바뀌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고구려계 이주민들이 세운 이 사찰이 고려 신사라는 이름을 잃어버려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明治政府の偉い方が地元にたくさん何人か住んでいまして、だからその方たちがやっぱり朝鮮名の駒っていうのをちょっとこうまあなんかちょっとよろしくないみたいな、それで駒神社から明治30年に高久神社に直されたっていう。 이곳으로부터 북쪽으로 100km를 이동하면 만날 수 있는 사이타마현. 이곳에는 그 이름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고려 신사가 있습니다. 그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옛 고구려계 이주민들이 세운 신사인데요. 신사를 둘러보기 전에 먼저 그 역사에 대해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고마진자 고려 신사입니다. 고려 신사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고구려의 귀족들 그리고 승려는 당시 상당히 높은 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조 이런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서 일본으로 왔고 주로 이제 여기 동쪽 지방, 관동 지방에 살게 되었다는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한민족 최초의 코리아 타운이 이 고려군 일본 땅에 세워진 하나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역사서 속일본기에는 당시의 상황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고구려 계통의 이주민들이 이 신사를 세웠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고구려계 이주민들이 약광을 기리기 위해 세운 신사가 바로 이곳 고려 신사입니다. 日本の国史である日本書紀の中にですね、寂光とおぼしき人物の人名があります。でそれは高句麗の最末期、666年の10月、高句麗から、使わされた、大和日本に向けて使わされた、施設の中に玄武寂光という名前があって、これが後に駒神社に祀られる熊野国寂光と同一人物であるというふうに我々は考えているんですね。 약광은 고구려 마지막 임금인 보장왕의 친척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본 내 고구려 정착촌을 일군 주역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약광의 사후 고구려 도래인들이 그의 무덤과 사당을 만들면서 고려 신사가 시작된 것이죠. 2017년 9월 이곳 고려 신사는 일본 전역에서 뜨거운 주목을 받았습니다. 바로 일왕의 방문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한 폭탄 발언은 일본 열도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바로 일왕 본인이 한반도에서 온 도래인의 후손이라고 한 것이죠. 야하리天皇陛下は古代日本が律令国家に成長していくときに、いわばその日本という国の大きな土台がね作られていくときに、朝鮮半島からやってきた渡来人たちがどんな役割を果たしたのか、どんな力を発揮したのかというようなことをこの土地までやってきて、ご自身の目で確認をされようとした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ね。